안녕하세요, 제타입니다. 일러스트 강의 11번째 블렌드 도구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렌드 파일을 오픈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베이직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복사해서 각각의 옵션마다 위치해주세요. 다 됐으면 툴바에서 블렌드 도구를 선택해볼까요? 옵션의 활성화를 위해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주세요. 블렌드 옵션 창이 활성화되고 스페이싱 영역을 클릭하면 세 가지 옵션이 나타나죠. 스무스 컬러, 스펙시파이드 스텝, 스펙시파이드 디스턴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무스 컬러는 특정 옵션이 없어요. 색상에서 색상으로 연결되는 기능입니다. 원 오브젝트들의 중심을 한 번씩 클릭해 줄 거예요. 처음 클릭할 때는 마우스 커서 아래 모양이 별 모양이고 다음 오브젝트와 연결하려고 할 때는 더하기 모양으로 변하는 게 확인되면 클릭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두 원이 색상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옵션인 스펙시파이드 스텝스도 적용해 볼까요? 다시 블렌드 도구를 더블 클릭해서 옵션 창을 활성화하고 옵션을 변경한 후에 숫자 7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오브젝트들을 클릭하면 이렇게 가운데 7개의 동일한 모양이 채워지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스펙시파이드 디스턴스입니다. 거리를 지정해서 거리만큼 연결되는 기능이에요. 수치를 입력해 볼까요? 프리뷰 버튼을 누르면서 확인하면 수치값이 적용되는 게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문서에 지정된 20mm를 입력해서 마무리해 볼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오브젝트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인 블렌드 툴 사용법을 알아봤어요. 다음으로는 메뉴에 있는 블렌드 기능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앞서 만든 오브젝트들을 복사해 두었고요. 반원 라인을 만들 거예요. 동그라미 도형을 만들고 아래 부분을 지워서 반원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툴바의 블렌드 도구로 스무스 컬러를 적용해서 원을 연결해 둡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메뉴의 기능을 찾으러 가볼게요. 메뉴바 오브젝트에서 블렌드 메뉴를 찾아 선택해 주세요. 하위 메뉴로 메이크부터 리버스 프론트 투 백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죠. 먼저 하단에 세 가지 메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블렌드 오브젝트와 반원 라인을 같이 선택하고 리플레이스 스파인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만들어둔 반원 선으로 교체되며 반원 형태의 블렌드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되었어요. 즉, 리플레이스 스파인은 선을 교체해서 적용해주는 기능입니다. 리플레이스 된 도형을 복사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메뉴바 오브젝트의 블렌드 메뉴에서 리버스 스파인을 선택합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의 위치가 바뀌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작업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리버스된 도형을 한 번 더 복사해주세요. 이번 기능은 바로 적용하면 변화가 잘 보이지 않으니 디스턴스로 살짝 거리를 띄워두고 진행할게요. 적용했으면 블렌드 메뉴의 리버스 프론트 투 백을 선택해 줍니다. 주황색과 노란색의 앞뒤 위치가 순서가 변경이 됩니다. 단순한 기능이죠? 다른 옵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별 모양을 새로 만들어 봤어요. 만들었다면 선택하고 블렌드 메뉴의 메이크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럼 스무스 컬러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추가로 변형을 하기 위해 펜 툴을 선택하고 중간에 앵커 포인트를 만들어 볼게요. 추가한 포인트를 선택해서 움직이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확인되죠? 블렌드 옵션이 적용된 상태에서 수정을 하고 싶다면 다시 블렌드 도구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옵션 창에서 얼마든지 변경해 줄 수 있어요. 수정이 쉽죠?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옵션 창에 중간에 버튼 2개 보이시나요? 첫 번째 버튼은 일렬로 정렬이 되는 옵션이고 두 번째 버튼은 부채꼴처럼 퍼지는 형태로 정렬이 되게 만들어주는 옵션이에요.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그럼 패스 모양에 따라 방향이 자연스럽게 꺾이는 별 모양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정이 아닌 옵션을 해제하는 기능을 알아볼게요. 메뉴바 오브젝트 블렌드 메뉴에서 릴리즈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블렌드가 적용된 도형과 패스가 풀리면서 따로 떨어지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지금처럼 해제를 하고 싶다면 메뉴에 릴리즈 버튼을 활용해 주세요.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라는 글자를 작성하고 연색은 흰색, 선색은 핑크색과 민트색으로 앞뒤로 배치를 합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두었어요. 블렌드 툴의 스텝스를 선택하고 수치를 10을 주세요. 옵션을 설정하였다면 글자의 하단 길이 연결을 진행합니다. 블렌드는 연결하는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달라지면 모양이 다르게 변하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제 배경에 있는 꽃을 만들어 볼게요. 펜 툴을 이용해서 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한쪽을 만들고 만들었다면 리플렉트 도구로 반전해서 복사하고 반대쪽도 위치를 잡아줄게요. 선 색상이 잘 안 보여서 검정색으로 대체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브러쉬의 기능이죠. 유니폼 선 모양 중 양 끝이 뾰족한 모양을 선택해서 브러쉬의 모양도 변경해 주세요. 선의 두께도 살짝 줄여줄게요. 자리를 잡았다면 블렌드 툴의 스텝스 수치에 7을 입력하고 연결을 합니다. 연결이 되었죠? 나머지는 로테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게요. 로테이트 도구를 선택하고 중심축을 Alt키를 누른 후 이동해 주세요. 옵션 창이 나타나면 45도를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누르면 중심축에 의해서 45도만큼 복사된 오브젝트가 확인이 되죠? 한번 만들었으니 복제 단축키 컨트롤 D키를 연속해서 눌러서 한 바퀴 돌려 꽃 모양을 완성합니다. 이제 잎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라인을 이미지와 같이 위아래로 그려주세요. 마찬가지로 블렌드 도구를 활용해서 연결해 줍니다. 잎 모양도 꽃 모양을 만든 것처럼 브러쉬 옵션의 유니폼을 활용해서 변경할게요.
두께도요. 같은 방식으로 양 옆에 잎을 모두 만들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잎의 블렌드 스텝스 수치는 14를 줬어요. 마지막으로 줄기도 만듭니다. 패스를 그리고 유니폼의 세모 모양으로 뾰족해지는 모양을 선택해 준 후에 두께를 두껍게 줄 거예요. 지금처럼 브러쉬의 모양이 반대로 적용되어 있다면 스트로크 옵션에 가서 방향을 바꿔주는 버튼인 플립 어롱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바뀌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제 채색만 남았죠? 이미지에서 색을 추출할게요. 네모 모양 두 개를 만들어 두 도형의 선색을 추출해 두었어요. 면은 논 처리된 상태입니다. 두께도 조금 얇게 만들었어요. 0.75pt 정도로요. 아이드롭 툴을 사용할 건데 아이드롭 툴로 추출하는 경우 추출 대상이 선을 가지고 있는 원본이라면 선의 두께를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준비되었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도구를 선택해서 색상을 변경하고 아이드롭 툴로 만들어둔 색상의 도형을 클릭해 적용해주세요. 하나씩 천천히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색상을 변경할 수 있을 거예요. 잎도 꽃도 색상을 모두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줄기 색상도 변경해 줘야겠죠? 선 색상을 확인하기 위해 도형을 클릭하고 툴바의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을 활성화해 주세요. 보이는 하단 색상 코드를 컨트롤 C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하려는 줄기를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선 컬러 피커 창을 활성화해서 복사해둔 색상 코드를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주세요. 지난 강의의 채색에서 색상만 추출하는 경우 이렇게 변경할 수 있었죠? 줄기까지 해서 예제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블렌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어요. 블렌드 기능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죠? 다음 시간에는 심볼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